시간이 된 관계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선 8기 고양 특례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양당 후보들의 소견을 청취하는 날입니다. 오늘 간담회 시간은 4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저희가 질문을 좀 빨리 해서 후보님의 긴 성실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수자분들은 또 시간을 좀 엄수하셔서 짧고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 특례시장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현안을 듣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후보님의 고양 특례시 발전을 위한 미래 버전의 비전에 대한 운영 정책을 듣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민선 8기 고양 특례시장 후보 주민 초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 특례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본인 소개와 인사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역 기준에 의하면 요즘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양시장 후보 이재준입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사실상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4인 이상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코로나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시티가 2010년대 사실상 많은 분들의 각광을 받고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그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서 시민들의 바람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 좋은 의견 많이 경청하고 제가 선거법상 소용되는 범위 속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들의 질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주민들의 질의 내용은 식사풍동 지역 현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내용은 사전 질문지를 배포한 지정 질문과 주민 참여 자유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식사동풍동의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고양 도시철도 추진연합의 김영수 본부께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 간담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저희 지역의 현안을 업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식사동동 지역구의 인구가 한 10만 명 가량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이 너무나 불편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교선을 개선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집회도 하고 대보도 하고 어떻게 저기 우리 홍인 계시는 홍인 사무실 들어놓기도 하고 해서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2019년도 5월 15일 날 발표한 경기도 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3조 5천억이 투입이 되는데 10개 노선과 1개 후보 노선인데 전원이 다 경기 남부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희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4차 국가 철도망에 7개 노선 정도가 우리 고양시에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철도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오늘 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쪽에 저희가 식사풍경에 관한 것인데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저희들이 유치한 식사트램과 그 다음에 또 보안제로 할 수 있는 경전철, 중전철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발표된 식사트램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간에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서 식사까지 식사가 과연 어디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식사지구니까 당연히 위시티해야겠지. 우리 앞에 풍동 대표장 계시지만 또 그래서 풍동으로는 안 되고 발표가 식사지구니까 적어도 위시티 사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시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기 착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빨리 주민들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식사 트랩에 대해서 위시티 사거리 조기 착공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후보자님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식사 트램이 왜 이러한 구조로 진행되냐 하면 1,000억이 넘으면 기재부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시청까지 그 교회선을 활용해서 오고 그것이 이제 비용이 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까지 오는 이 그 금액이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기재부 예타를 통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한 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의 여망을 담기 위해서 조기 착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빛이나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어디를 요구하고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근 그 상황들을 개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노선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거법상 저축에 대해서 이 지역은 또 인근 주변이 개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한다면 충분하게 시민들이 바람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열망하는 위시티까지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 희망하는 열망 사항이니까 시장님께서 여기서 하겠다 말겠다 했거든요. 예, 저희는 최대한 조기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 예산 편성 그 기준을 한꺼번에 1,400억을 하면 이게 사실상 많이 늦어집니다. 그것을 전략을 지어서 이렇게 예산을 다른 정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근에 제1행사 신도시를 발표가 되면서 저희들이 언론에서 접했는데 제1행사 트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1행사를 통해서 육화 사거리 지금 이제 백마교까지를 준비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백마교까지 거기서 끝날 것인가? 우리 식사풍동 쪽에 교통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식사풍동에서 우리 대표자분들이 회의를 해서 백마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백마교에서 풍동을 통해서 동국대 사거리까지 그렇게 와야 향후에 식사트램과 인천 여수까지 순환 출동에 구성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조금 다른 그림 속에서 백마교까지 오는 식사트램을 향후에 지주택 쪽이 고일로가 좁으니까 식사 5호를 빼가지고 돌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아파트 택지가 조성되지 않는 쪽으로 빼버리면 풍동에 전혀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풍동에서 그렇고 식사동에서 그렇고 백마교까지 오는 그 트램을 오담로 앞으로 지주택으로 고일로를 통해서 동국대까지 붙이기를 희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한번 호디가 당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식사동에 살기 좋아서 여기 예산을 왔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이제 트램하고 연결이 돼서 그것이 이해충돌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에 많이 났었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오는 것은 경기도시공사랑 우리 도시관리공사랑 이렇게 JDS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하게 타당성이 확보된다 해서 일단 거기까지 잠정적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인근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것을 재정 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은 사실상 충분하게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노선이 사실 트램이 바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선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트램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 이것은 이제 같이 겸용으로 가게 되는 거라 사실상 도로를 교통량이나 교통 수요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장성이 있고 그것을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이고 제가 19일 이후에는 뭐 이렇게 확실하게도 뭐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이 또 녹취가 돼서 영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지면서 일단은 100만 호까지는 온다. 그것은 이후에 이쪽 지역은 개발 계획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그 분담금을 누가 내느냐? 분담금 어차피 광역교통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식 선거 기간이 이제 진행된 19일 이후에 우리 임원단들에게 따라온 거로서 시장님께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박위원설한테 오셔가지고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까지 주민 입장에서 고려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고려가 4차선밖에 안 되는데 지주택이 거절하면서 5차선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식사 조합과 지주택 조합과 지금 위례신도시처럼 녹지 공간을 활용하는지 6차선 정도를 차선을 늘려야 일단 트램이라도 가보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까지 저희들 주민들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트램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난 4차 국가철도망에 보면 7개 노선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7개 노선은 이제 발표, 그 다음에 이전에 7개 2개는 검토 사업이고 현재 2개는 진행되는 사업인데 고양, 강평, 인천, 여선, 일산, 금령, 신부, 당선, 부천, 대장지구, 통일로, 조립, 금천, 교회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저희들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식사공동에 그리고 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됐던 노선을 이행까지 기간을 기다리고 뭐 10년, 20년 이상이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쪽에 해당되는 고양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다시 예타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저희 주민협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분당선이든 고양선이든 어차피 철도가 들어오면 기지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파주가 기지장을 제공해주는 쪽에서 지적서 곡선을 땡겨가듯이 우리 식사동에서도 식사공동에서 군사관리구역이 많으니까 기지장을 제공할 테니 신분당선이든 고양선을 좀 땡겨달라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혹시 그런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양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랑 직결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직결을 하지 말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직결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직결을 전제했을 때는 이제 30도단 지하에다가 이제 기지창을 넣기로 이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다가 기지창을 넣는 건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직결을 안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고 서울시가 직결 관련해서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아무리 협상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와 연동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까지 예타 사업으로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타 사업이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추가 변경이나 내지는 추가 요구들을 해서 이렇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또 예타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번잡함이나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시에 오는 모든 철도는 지금까지가 정착역이 아니다. 그럼 고양시는 넓지 않으니까 갈 수 있고 우리 뒤에는 또 파주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어쨌든 저쪽 킨텍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연계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지금 예타 들어가 있는 삼성까지가 나오면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또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후보자 입장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동네 기지장까지 제공을 하면서 전철 노선을 땡겨보겠다는 열망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간담회라든지 공청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부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많은 질타를 우리 통과에 받으셨겠지만 우리 원체 교통이 불편하니까 해솔로 셔터를 주민들이 이제 이런 셔터를 추진해서 시에서
수사 의뢰를 하고 또 불기소되고 운송사업자에서 운영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또 기각이 되고 여러 가지 사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과연 이 셔터를 저희들이 트램이 운행될 때까지 셔터를 이제 대체제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 그냥 오로지 고양시에서 주민들이 돈을 요구하는 셔터를 해운으로 하는 것 그냥 쓰게끔 팽개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불편한 이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과연 현재 시장님이시고 또 이제 후보자님이시니까 과연 앞으로 어떤 개선 대책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할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주민들한테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이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자동차 운송 사업법이 어쨌든 정해진 노선을 요구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수사하려 하는 것은 법적인 그 이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이런 의미였던 거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그 가처분까지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갖다가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이제 지금 마을버스, 시내버스 모든 것들이 상당히 적자 폭이 큽니다. 특히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준공영제를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년 반 동안 너무 적자가 크니까 이제는 준공영제를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노사 합의를 해서 여러분 이게 노선 변경이나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해서 시나 이런 데 의견을 제시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지금 이렇게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해소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노선권까지 저희는 반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선권을 공공으로 돌려야지만 마음대로 노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세정거장, 내정거장 합쳐지어서 지나가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노선 운영하는 업체에서 반대라면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축은 그런 쪽, 한 축은 이제 예비 차량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비 차량을 많이 운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비 차량 대수를 조금 더 조절한다는 데에서 이런 것들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비 차량이 아침에 저녁에만 뛰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소요돼서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방안을 이제 공공버스라는 수요 맞춤형 버스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그 안에 포함시켜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경기도에서 요새 수요 맞춤형 버스 이제 공모나 내지는 이제 신청을 우리한테 이제 받는 중이라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지역발전위원회 이선희입니다. 후보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GTX가 완공되더라도 식사분동 주민이 GTX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구까지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사분동 주민들이 GTX 이용이 용이하도록 풍동지구에서 대구까지 도로 연장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식사풍동에서 신평 IC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계획만 수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언제 착공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까지 접근하는 도로는 대구 역세권 개발 계획 2035 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진이 이제 LH, 경기도 GH,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사 3개 주체가 이제 특별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정까지는 아마 이번에 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화정 이후부터 이제 이 일산 1기 신도시까지 이렇게 오면 지금 이제 오장동에서 거기가 이제 교차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백마역 뒤에 지하 차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신평IC 근데 제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면 가사연에서 할 때 안 된다고 받아서 이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공약이 아니니까 아시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는 연결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백석 IC 자유로 로탈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사실은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가 연결이 안 돼서 모든 교통이 한 번 들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연결하면 보기에서 두르는 이제 신평 쪽으로 두르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쪽 또 문제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 결국 이제 소각적 문제인데 그런 것들과 같이 우선은 이제 신평 IC에서 자유로랑 연결되는 것은 장안 공공특집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해수가 두 군데가 되면 대곡역까지 가는 건 뭐, 그리고 대곡역 세권 개발 계획이 나오면 도로나 이런 것들이 기존 도시의 연결성으로 이렇게 연결적으로 갖고서 선역이 조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반영되지 않을까 봅니다. 창길 전용공 그럼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풍동지구에서 백마역까지 가려면 경의선 철도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년에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면 철도위를 달리는 기차의 통행 횟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백마역 접근성은 지금보다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백마역 아래 지하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착공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지하철도를 완공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요. 또한 민자자본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하철도의 현재 건설 진행 사항에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단 하나 뭐냐면 대북 백마 역세권 개발 계획도 2035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백마역을 저쪽에서 통과하는 것도 있지만 이쪽의 역사를 다 활용하고 이쪽에서 접근할 때는 뒤쪽에 그쪽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아마 설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고 선거 때 질문 핵심 제가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곡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현재도 철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들었다 놨다 계속 얘기해서 그래서 실질 풍동 쪽에서 백만도를 진행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엄청나게 또 가중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가음과 지하로 되는 걸로 풍동 2지구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선의원에 따라하면 제일이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저희가 사고가 지난번에도 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입체화하는 걸로 이렇게 가다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팩트를 몰라서.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제 지하철도가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민자에서 지금 그 지하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자에서는 최대한 딜레이시켜서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대곡 소사선은 내년에 지금 우리가 개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도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백마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두 번은 차단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대곡 소사선의 통과량까지 더 부하가 되면은 저희는 정말 출퇴근 시간에 대여섯 번 정도는 차단기 앞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인데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는 게 내년인데 아직까지도 시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계획조차도 없다. 우회도로도 계획이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풍동 주민들은 대곡역을 갈 수도 없고 대곡역은 대부분의 백마역은 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대중교통이 081, 982, 039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저희는 잘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대곡 소사선은 누구를 위한 건가? 저희 풍동과 시가동 주민들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풍동 2지구가 개편 어느 정도 이제 건물을 짓거나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대중교통은 다 노선이 이제 현실에 맞게끔 변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입체교차로 이제 그 지하인지 지상인지 모르겠는데 입체교차로 하는 그런 것까지 설계된 비용들을 거기서 내기 때문에 지금 민자라는 말씀이 그 사업자가 낸 돈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단기간에 어차피 그거를 우리한테 내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단지 이제 대곡소선 개통 시기와 마무리가 똑같이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 질문을 고양도시철도 추진연합 김연경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에 대한 질문을 호흡에 좀 드리려고요. 현재 식사동에는 지속적으로 학력 경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양일 초등학교와 원중 초등학교 및 양일 중학교는 지금 반일 학급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식사동 내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한 두세 달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그 부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교 부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학교 신설은 설립이 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그럼 학교 설립이 어려우면 그 땅을 교육청이 샀으면 좋겠다. 어차피 학교 부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건물을 그 똑같은 값만큼 건물을 줘서 반반 나눠서 그 학교는 그거를 학교로 쓰고 반은 저희는 평생교육이나 뭐 이런 걸 쓰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다. 그렇지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그 학교 설립법상 가능한 건지, 또 하나 지금 보면 학교 설립법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하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학령인구가 늘지만 어느 지역은 너무 감소를 해서 이게 똑같은 동일 도시 속에서도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한 데가 있고 여기는 과밀학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식사지구는 특히 이제 개발 수요가 많고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이제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이게 폐수체가 세워진다라고 해서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척될지는 아직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사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는 뭐 여기뿐이 아니라 이 식자지구 넘어서 저쪽에 이제 빌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못 오고 저쪽 어디죠? 중산동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는 시급한 문제라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가 학교 부지를 고양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부지는 교육청이 사주면 건축비는 우리가 대고 이렇게 해서 협업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하니까 해서 이제 검토를 서로 이제 해보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말씀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개발 계획에 대한 풍동 지역발전위원회 김성현 회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풍동지역개발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활기찬 주거 제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기 신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주거 및 교통개발 계획 외 경의선 북쪽 지구인 식사풍동지역에 대한 개발 추가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풍동은 식사 2지구, 풍동 2지구가 이제 거의 다 건축 허가가 나가고 그것이 아마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풍동 지역을 가운데 두고 외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사실 다 좋아지지 않을까. 단 하나 앞쪽에 동문 아파트죠. SK나 이런 데가 진 아파트들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일기 신도시처럼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앞에 사실 단독택지가 조금 있어요. 가공이나 그런 것들이 개발 계획이 추진이 되다가 또 그것이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맞으니까 잘 안 돼서 또 취소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풍동, 그 다음에 풍동 2지구, 식사동 여기는 상당히 좋은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경의선 축과 어쨌든 여기 대곡 식사 트램이지만 이 축 그러고 이제 JDS와 연결되는 횡축을 갖게 되면 교통망도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염원했던 것을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거의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부족한 기반시설이 있다면 이쪽에 단 하나 이제 분장골이나 이쪽이 좀 빠져서 그런데 그런 쪽에 기반시설이 들어가면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해서
그동안 있었던 도시와 새로 들어오는 도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데보다 좋은 정규여건을 가진 그런 지역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사동 인근에 유해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해시설에 관련된 질문을 UCT 연합회 권순삼 회장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권순삼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식사동에 취한 대표적인 유해시설 신성레미콘, 인선ENT, 대봉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 세 곳의 작업장 내 먼지,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도로대 비산 먼지 유발로 식사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식사동 동국로 주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해시설의 이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식사동의 유해시설인 3사의 이전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35 계획을 세우면서도 제일 곤란했던 부분이 식사 3지구입니다. 3지구가 시가예정용지로 5년 동안 조치가 됐었는데 그것을 사업을 하나도 실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도나국토부에서 이거를 해제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해제하면 그러면 이제 유해시설 이전이나 이런 그쪽에 이제 어떤 개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다시 반영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서 그거를 5년 동안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사실 시가예정용지하고 아닐 때하고 토지 가격이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많은 이득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빨리 해서 거기를 시가예정용지가 아니라 시가화 지역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유해시설 이 문제도 해소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정 질문은 끝났고 이제 주민 참여 자유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사지구에서 사리안 IC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개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예상하는 개통에 대한 시점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주민들이 또 많이 올려놓은 게 신청사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그런 의견을 또 묻는 분들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식사 사리안 IC 나가는 그 길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보상금을 수령을 해야 저희가 이제 털고 갈 수 있는데 보상금을 수령을 하면 저희는 공탁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리안 IC 가는 주유소에서 가는 길은 그래도 보상금을 잘 수령을 해서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하나 여기 이제 저기죠 산림 슈카페? 네, 거기 삼거리에서부터 이제 농로로 이렇게 된 도로가 사실상은 넘어가면 이제 공장 안으로 이제 도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쪽은 이제 주유소 있는 쪽에서. 근데 이제 그쪽 금액들을 수령을 안 하셔서 이게 늦어지는데 일단은 수령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다. 왜냐하면 공공이 하는 보상 사업은 1년이라는 시간만 들어갈 뿐이지 더 저기에서 올해 시간을 지체한다고 해서 보상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 도로일 수도 있다. 왜냐면 나중에 거기 식사 3지구가 개발이 되면 하천 선형사터가 다 아마 변경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뚝방길
그러니까 지금 2차선이죠. 2차선 그 도로와 연결돼서 이렇게 도로가 형성될 그런 어떤 도시설계를 누군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 부지에 있는 소유주분들께서는 조금 더 협조를 해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훨씬 더 경감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기에 저희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도로가 또 나중에는 개발사업지에 들어가서 저희는 그냥 무상으로 기부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또 저희가 그 도로를 무상으로 또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은 그 보상만 법만하게 되면 조기에 완공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산은 거의 많은 부분이 책정에 대해서 반영되어 있고 아마 2월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옛날에 가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전화시 개통 시점에 초기에 예산 개통을 하는 걸로 얘기했죠. 주민들도 대부분 다 SNS에서 소통이 되고 있는데 개통이 늦어지고 보상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 내부안에서는 옥신각신 많이 하거든요. 개통된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나 아직도 개통을 못하고 있으면 실질 시도 82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울문사가 공사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서도 1년 전에 돼 있어야 되고 이제서야 이제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도 81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질문해도 그럼 언제쯤 될 것인가 피고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아니고 강제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나중에 본선 의견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재결 절차를 거치면 어느 정도 되면 완공이 예상된다든지 그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개통식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요새 그쪽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 공사 감정에서 보상 나가고 할 때와 지금 계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들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공공사업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이 더 올라가서 추가 지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조기에 저희가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 다 됐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 칼같이 공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40분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에 대한 방송 계획 중에 또 혹시라도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예, 말씀. 네. 일단 저 질문 하나 할게요. 제 질문 네. 하면 안 돼요? 하실 때 셔틀버스 도발권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시장님이 송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송구하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가이고 행정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를 통해서 시민을 고발했다. 운수사업자가 고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결재했으니까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선출된 시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운수사업자 입장에서 운수사업자는 본인이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했다는 거는 시장님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사업자들에게 고발을 하든지 하라고 해야 되는 거고 시는 중립을 지키거나 시민들 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 저희 학교학과 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속성이 사실 없어요. 그 전에 심상정 의원이 얘기했을 때 이건 학교 설립할 수 없다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설립을 하려면 오산시 사례처럼 초등학교, 중학교를 복합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안 내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교육청에서 절대 허가 안 내준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안 되는 상황인데 해보겠다? 이건 사실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갖고 와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성내밀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만 하고 그만할게요. 지금 어차피 유해시설 지금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다녀보세요. 차 세차하고 지나가면 새까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라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로 먼지가 안 날라올 거잖아요. 근데 물도 거의 안 뿌려요.
돈도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언제까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걸 위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맨날 먼지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꼭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우선 시민을 고발했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시민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대중교통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을 할 때는 저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했던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서너 번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마셔라. 그랬는데 이제 그 강행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는 수사 의뢰를 한 것이지 고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했다면 잘못했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사법기관에 판단을 의뢰하는 건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 시민이 아니라 분명히 정정해야 되는 것은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입주자 대표이나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다. 그러고 이제 이것은 개인이, 여기에 있는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느 타시에 있는 운수업체가 처음에 하려고 갖고 왔던 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명의로 했던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심상정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학교 부지가 두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미시티 이거 개발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땅이죠. 이것을 주민들은 저희한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나대지로 있냐. 나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용지는 용도 폐지를 하지 않으면 팔거나 다른 걸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여기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교육청이 좀 사시면 저희가 건축비는 고양시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반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쓰고 학교는 부족한 교실로 쓰면 어떨까, 이런 이제 대안을. 왜냐하면 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거는 지금 이 식사동에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3지구가 개발돼서 인구가 더 오게 되면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찾고자 해서 이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마 학교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해시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요진 아파트 분양할 때 그때서부터 경기도는 인근에 500m 내의 환경 유해시설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계획서에다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요진의 그 옆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 분양계획서를 지축을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여기에 인근에 소각장이 있습니다라는 걸 명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도 바로 양일초등학교 옆에 내부 공장이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들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2지구와 3지구가 함께 1지구 이게 연계 개발이 됐으면 됐을 텐데 다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2035 계획에 이것을 더 연장을 5년을 시킨 것은 주민들이 보통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기를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여기에 속에 담아놨다, 그 의미 속에서 담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아까 제 말씀 중에 살수차에 관련된 거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살수차가 한 2, 3년 전까지는 최근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다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동문 것 자체가 비싼 문제가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입주해서 살수차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파악을 한번 해봐야죠. 예, 그거는 이것도 제가 약속하면 또 그러니까 저희가 요 들은 내용을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분만 짧게 가까이서 손 들으시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1단지에 보유하고 있는 시민농계 금PD라고 합니다. 저는 식사동, 풍동을 보다 이 고양시를 통틀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 특례시는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 영향력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고양 특례시가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는 방송사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예술 관련되신 분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고향의 문화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시장님이 만약에 되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계시켜서 고양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으로 좀 관광을 올 수 있어.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 정책 중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생산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자리나 예술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상당히 큰 금액들이 프로젝트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거기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지금 하겠다는 답변 드리기는 좀 이 선거법상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고양시의 예술인들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본인들의 재능을 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